아이, 저기 뭐야. 그냥 오늘 수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뭐야, 결석생 없어도 도구 있으면 그냥 찍어 놓으려고 했었어요. 저기, 앞에서 찍어갖고 얼굴 막 이렇게 대왕만하게 나오고, 그게 막 하관샷 나오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요. 저희가 뭐예요? 응? 니네 안 보여요. 아, 저 높이에서 찍는데. 우리 이제 안 보여. 니네 수업에 특히나 영향 없으니까.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하고요. 뒤에는 문제 푸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오늘 뭐 숙제 그렇게까지 크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2학년 1학기 거를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결과들이 있어서, 2학년 1학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계란 말씀 진짜. 우리 둘이 한글 이해. 아니 우리들의 문제 애초에 머리가 안 좋으면 한글 이해. 자, 5학년 때쯤인가요? 가능성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배웠어요. 맞죠? 5학년 마지막 단어는 평균과 평균과 가능성이죠. 가능성이라는 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냐면, 뭐 배웠나요? 그러니까 절대 뭐뭐 할 일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뭔가 이루어진다. 그죠? 네. 그 다음 반반이다. 뭐뭐 할 확률이 좀 더 높은 편이다. 뭐뭐 할 확률이 좀 더 적은 편이다. 아닐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까지만 구체적으로 배우셨고요. 그런 것도 아마 얘기를 초등학교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던질 때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죠? 6개인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쵸? 1, 2, 3, 4, 5, 6 라고 나올 걸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심지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나올 걸 알고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던졌을 때 뭐가 나오고, 던졌을 때 뭐가 나오고, 던졌을 때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실행한 그런 결과들만 나온다는 거죠. 주로.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요 경우의 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확률 단원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세는 행동을 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숫자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써보자 라고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하자면, 개념에 대한 단어들 몇 가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경우의 수, 라고 하는 거에서 사건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범죄 사건, 그런 거의 사건이 아니라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상황이 발생했다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실험이나, 아니면 관찰? 특정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의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제 다시 반복할 수 있는, 내가 계속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때에 이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던진다라고 하는 던지는 행위 자체를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할 때 던진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사위 눈을 관찰하는 그거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실험을 하는 거고요. 3의 배수에 눈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사건입니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 홀수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저기 책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타나는 결과를요.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나요?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건 이렇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6.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는 3하고 6이 나올 텐데, 이 결과를 3, 6이요 라고 초등학교 때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숫자만 이야기합니다.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서 여기 두 가지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그대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이거 너무 쉽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그건 어때? 주사위를 던질 때 3 이하의 눈이 나온다. 세 가지.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세 주기만 하면 돼요. 개념하기 밑에 한번 봐주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이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는데 요새 트렌드는 또 그 가지라는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수니까 그냥 수로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필수 문제 1번도 한번 해보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죠? 2라고 두 가지일 거고요. 6의 낙수의 눈이 나온다. 그쵸? 4입니다. 4. 1, 2, 4, 1, 2, 3, 6. 그러면 이건 어때? 1-2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올 경우 1, 1 빼고는 없지 않아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의 색깔이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 주사위와 빨간색 주사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3, 2가 3. 경우의 수는 총 3이 되려면 그쵸? 여기는 뭐가 되거나 1 아니면 1. 하나, 두 개가 되거나 두 개 어떻게 그리더라? 요렇게인가? 네, 맞아요. 하나,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 둘, 하나가 되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걸 세시는 거예요. 총 몇 가지? 요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오거나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4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숫자로 바꿔볼까? 2, 5, 1. 규칙을 찾으세요. 니들이 아무거나 막 그 빈칸에 뭔가를 채워놓듯이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니들은 분명 빠트리는 게 생기거든요. 원래 그 만들려는 수의 마이너스 4요. 규칙을 찾으십시오. 규칙을. 그래서 규칙을 니네 스스로 만드세요. 쓸 때 1부터 시작해볼까? 앞에 있는 파란색 주사위를 1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면 차가 4가 돼요? 5요. 또 뭐가 있을까? 2하고 6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은 없어요. 그죠? 3은 없고요. 4도 없고요. 5는 있나요? 1. 네, 5일 때 1이요. 6일 때는 2요. 총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세주실 때는 항상 뭘 해? 기준을 잡아서 순서대로 세세요. 반드시 그 사건과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때 거기 나와 있죠. 그 제일 위에 주의,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뭘 해서? 기준을 정하여 순서대로 센다. 그 빠짐없이 라고 하는 그 구한다 라고 하는 거에 기준을 정해서 순서대로 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다음 볼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하나하나 셀 거야? 응? 언제까지 하나하나 셀 거야? 언제까지 하나하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계산을 슬슬 해보자고. 그 계산을 할 때 나오는 기준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또는이라던가 동시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냥 정말 곱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보통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또는 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또는보다는 전 우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또는. 그래서 예를 들어 A 또는 B라고 한다면 A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가지, B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N가지라고 한다면 또는 이라고 할 때는 둘 사이를 서로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하고 제 나름대로 좀 더 쉽게 해서 풀어드릴게요.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AND예요. AND라고 하는데요. 그 AND라고 하는 기호는 동시에라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동시에. 여기서 또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긴 동시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게 써놓은 이유가요. 얘네들이 동시에라는 단어를 너무 헷갈려해서 그래요. 한 번에 같이 한다. 그거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동시에고요.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동시에는 사건이 이어질 때 동시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어질 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10번 던진다고 생각해봐.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건 동시에 던지는 거야? 아니요,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10번 던질 때까지 사건이, 지금 내 행동이 이어지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라고 하는 걸 영어로 치면은 얘는 at the Same moment. same time? 이건가? 라고 할 텐데 이게 아니라고요.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동전 50개를 동시에 던진다, 동전 50개를 던진다라고 할 때 내 손에 동전 50개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 둘, 셋, 짠! 하고 이렇게 와라락 던진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 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느낌으로 나 이제부터 동전 50개 던질 거야 하고 아침에 하나, 점심 양차다 하나, 등교하기 전에 하나 던지고, 학교에서 하나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0개를 던질 때까지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 되거든요. 그 이어지는 행위를 계속할 때 동시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한글로서 동시에라는 표현이 너네들한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nd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and로 쓰면 생각하면 쉬워요. 뭐냐면 아침에 하나 던지고 점심에 하나 던지고 뭐 저녁에 하나 던지고 라고 하는 그 and로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 수학에서만 동시에라 쓰고요. 한국에서도 동시에라 해요. 다시. 주사위 10개 굴릴 때 아까 선생님이 동시에라 말하셨는데 그 한국에서도 진짜 그렇게 말해요. 네가 뭘 질문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실생활에서도 한국 수학 실생활 있어요? 수학처럼. 아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시에라는 건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지만 수학에서는 아니라고. 수학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 수학에서 동시에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 수학에서만 쓰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한글을 좀 더 공부하고 말을 해. 야, 니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고 지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하고 왜 이해를 못 하세요?가 아니라 이상하게 말해서 이상하게 말해놓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다시 얘기하자면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시에라고 하는 표현은 뭐다?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를 동시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동시에인가?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을 들렸다가 서울에서 대전을 들려서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건 동시에 맞죠? 사건이 이어지니까. 근데 이게 수학에서도 한 번에 던질 때도 동시에라 말하는 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부분 아니요. 아예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잘라서 봐요. 한 5개를 동시에 던졌다라고 하더라도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3번 주사위, 4번 주사위, 5번 주사위를 각각 나눠서 봐요. 따로따로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동시에라고 할 때는요, 보통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곱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요. 제일 쉬운 거.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36개. 6개 아니에요? 앞면이 나올 때 1이 나온다. 앞면이 나올 때 2가 나온다. 앞면이 나올 때 3이 나온다. 앞면이 나올 때 4가 나온다. 앞면이 나올 때 5가 나온다. 앞면이 나올 때 6이 나온다. 뒷면이 나올 때 1이 나온다. 뒷면이 나올 때 2가 나온다. 뒷면이 나올 때 3이 나온다. 아우, 손가락 아파요. 뒷면이 나올 때 4가 나온다. 뒷면이 나올 때 5가 나온다. 뒷면이 나올 때 6이 나온다.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구나 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방식이었다면 자, 동전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개. 2가지. 주사위 1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이 둘을 서로 곱하면 된다고요. 응?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해봐. 동전 4개를 던질 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6가지가 되겠죠. 서로 다른 동전 4개를 던지게 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4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하신 것도 at the same time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분신술? 서울에서 출발하는 동시에 대전에서 출발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서 부산까지 내가 어떠한 실험이나 경과, 그 실험이나 결과 같은 거를 관찰할 때,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그 관찰이 마무리되기까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얘는 뭐로 생각한다고? 곱으로 생각하라고. 그럼 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저렇게 제가 더하기라고 찌끄러하는데 더하기는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얘는 분류하기입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는 그냥 단순하게 분류하기예요. 맞아요. 니네가 생각하는 분류.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봐. 반 인원을 셀 거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예를 들어, 남자가 17명이고, 뭐, 여자가 16명이라 쳐. 그럼 여기는 이 반 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남자, 여자로 분류해서 각각 센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했죠? 더했죠. 자, 근데 안경을 쓴 사람이 20명이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13명이래. 그럼 이 반 학생은 몇 명이라고? 이것도 결국엔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반 학생을 세봐라고 할 때 어떻게 셀 거야? 니들 마음대로 정해진 규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세도 돼요. 하지만 뭐 여자는 3명이고 남자는 4명이구나 라고 분류를 해도 돼요. 아니면 안경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4명이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3명이네 라고 분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지금 이 교실 안에서까지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패딩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4명이네 로 세도 돼요. 그 분류는 누가 시켜요? 가슴이 시켜요. 니네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학생이랬잖아. 학생. 너 진짜 한글 좀 제발 진짜 정말 진짜 국어학원 다녀요? 심지어 틀렸어 이 새끼야. 이런 아니에요? 중이야. 너무 어려워요 한글. 한자보다 쉽겠지. 한자보다 쉽고 영어보다 쉽고 자, 수학보다 어렵고. 한글은 쉬운 단어가 맞는데요. 니네가 쓰는 건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고요. 한국어는 세상에서 어려운 편이에요. 세계 랭킹으로 따졌을 때 어려운 언어에 속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대충 날림으로 배워놓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문자적으로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예요. 그러면 제2의 그냥 필수 외국어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근데, 그리고 심지어 저기 언어가 없는 나라에선 한글을 자기 그 알파벳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네 방식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꾸 니네 수업 중에 자꾸 딴소리 하면 진짜 다 머리털 뜯어버릴 거야, 진짜. 매다 꽂아버린다, 진짜. 여기다가. 바닥에 매다 꽂아버린다, 진짜. 하지 마, 이제. 그래놓고 나중에 선생님 너무 딴소리 많이 해요. 라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고? 분류를 해라고요. 근데 분류를 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셀 때도 빠짐없이. 그럼 분류할 때도 빠짐없이. 야,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이 반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남자, 여자라고만 하면 정확하게 분류가 되냐? 혹시 제 3회성 가지신 분 있으세요? 보라색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제가 뭔가 빼먹은 게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류를 할 때는 뭐라고? 빠짐없이 샜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개념 확인 한번 봅시다.
3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세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3가지고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2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둘이 딱딱 분류가 됐죠. 그럼 그대로 그 둘을 서로 어떻게만 하면 돼요?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필수 문제 3번.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5가지, 기차는 3가지가 있을 때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비행기, 그죠? 비행기 또는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몇 가지? 8가지.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카페에 가서, 카페가 아니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료수들이 널려 있는데, 그 음료수에 이제 내가 뭘 먹지 하고 보니까, 탄산음료가 3가지, 주스가 4가지 있더래요. 그럼 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생깁니까? 그쵸. 그렇게 그냥 분류했을 때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어때? 집에서 나가려고 옷을 찾아보니 상의가 4개, 하의가 3개 있을 때 그럼 너네는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될까? 라고 했을 때 이걸 7가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몹시 곤란하죠. 이걸 그냥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의 하나를 입으면 하의 실종이 돼버리고 하의 하나만 고르게 되면은 공연을람죄로 잡혀가겠죠. 그죠? 아니면 하의를 여기까지 끌고 이게 올려갖고 그것도 정신병원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상의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의에서 하나를 고른 다잖아요. 그죠? 뭐뭐 하고 뭐뭐 한 다. 즉 내가 나가기까지의 옷을 입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기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6의 배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3가지가 나와요. 7의 배수는 몇 가지? 2가지요. 그럼 그 둘을 합친 5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3의 배수는 총 6개고 3의 배수는 총 6개고 5의 배수는 총 4개니까 5의 배수는 총 4개니까 더하면 10 아니에요? 둘이 더하면 10이 아니죠. 10이 아니에요? 둘이 더하면 10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분류가 제대로 된 분류일까? 겹치는 거 겹치는 거 15 하는 게 있어요. 그쵸. 15의 배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빼야 돼요. 그쵸. 빼야죠. 2번 썼으니까. 아니면은, 손수 세든가. 3, 6, 9, 12, 15, 18, 5, 10, 15, 20.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아니라 하나가 중복이 됐으니까 9개다 라고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겹치는 게 있는지, 빠지는 게 없는지 뿐만이 아니라 겹치는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경우의 수 기본적인 거 다 배웠습니다. 예. 자, 봐봐. 필수 문제 5번 봐봐. 그 위에. 자, 햄버거와 음료를 각각 한 개씩 고르는 경우의 수는 햄버거를 고르는 경우와 음료수를 고르는 경우가 있대. 햄버거가 3종류, 음료가 2종류니까 총 몇 가지? 3 곱하기 2는 6, 6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수 문제 5번. 3종류의 티셔츠, 4종류의 바지. 몇 가지라고? 7가지 곤란하다고요? 자, 필수 문제 6번. 그럼 어떻게 돼요? 18개. 네? 5-1번 말고요. 5-1번이 아니군요. 6번이요, 6번.
여섯 가지 아니에요? 6가지 맞죠? 6가지 나옵니다. 그럼 필수 문제 7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4가지.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이 돼서? 3 곱하기 4.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쉽네요. 뭐 근데 있잖아.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겁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이상하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경우의 수 확률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학생들이요. 경우의 수를 힘들어해요. 이거 심화 문제 가면 아니요. 방금 전에 처음 우리 병조가 수업 시작했을 때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진짜 뭐라고 했죠? 한글이 어렵다고. 나란 말씀이 중국을 살아. 한글이 서로 어렵죠. 문자로 서로 사발지 않아요. 한국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한국어가. 한국말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가 아니라 니네들이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정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대뜸 문제부터 풀려고 자꾸 헛짓거리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규칙 몇 가지가 없고요. 읽었을 때 요 규칙에 해당하느냐 저 규칙에 해당하느냐 요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정말 그냥 식이 되게 간단하게 뚝딱뚝딱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숙제는 저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쪽에 1번에 소수가 있는데 그게 그 약속의 개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혹시 거죠? 죄송한데 제가 조금 할 말을 마무리하고 나서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제 말을 중간에 끊으셔서요. 예. 숙제는 오늘 가볍게, 진짜 정말 가볍게 딱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혹시라도 특강 교재라던가 아니면 교재 밀린 것들, 특히 일품 아직도 안 끝나신 분들 있으시면 일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교재를 좀 끝내주시고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혹시나 뭐 다 하셨으면 쉬는 시간 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조절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거 촬영은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촬영 끝나고 나면은 약 10분? 15, 20분? 10분? 후에 시험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어? 몇 초까지 있죠? 아까 나갔던 주까지요? 네, 파워편 95페이지에 25번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나가게 된다면 뒤에 추가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어딘가? 135쪽까지.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길 찾기 문제예요. 최단 거리. 최단 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제일 작은 거부터 시작해보자. 쉬운 거부터. 제일 작은 건 아닌데. 자, A에서
B까지 갈 때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걸 하나하나 센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설마 저기 가로에 총 2개, 세로에 총 3개. 아니에요. 네. 자, 어떻게 세냐면요. 이렇게 하나 세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죠. 지금 요렇게 작은 칸쯤이야 어떻게든 한숨을 쉬면서 해결을 한다지만, 만약에, 니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근데 선이 많아지고 있어. 비상. 비상이니까 비상 걸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A에서 B까지 갈 때, 세다가 분명 셌던 걸 더 세거나 셌던 걸 덜 세거나 뭔가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세주냐면, 자,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방향은 이쪽 대각선 위쪽 방향에 대해서 갈 때 옆으로, 얘가 갈 수 있는 그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은 이쪽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잖아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써줍니다. 여기 1, 1. 그리고 그 1과 1이 얘도 여기 요 점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예요? 위야 오른쪽밖에 없죠. 위로 올라가면 다시 1이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1을 쓰기 전에 요 1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얘도 어디? 위, 오른쪽. 그럼 여긴 서로 만나니까 2라고 더해줍니다. 여기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몇 가지 어떻게 써줄까요? 1 더하기 2를 해서 3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도 3이라고 써주고요. 1은 또 뻗어 나갑니다. 저기는 그럼 4겠네. 여기는 얼마요? 4요. 여기는 얼만데요? 6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아까 셌을 때 몇 가지였죠? 10가지였죠. 되게 신기하네. 저 맥을 외우는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귀찮겠지만 할 수 있겠죠. 뭐 하면 돼요? 다 1, 여기를 대각선을 일단 이렇게 1 깔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3, 4, 5, 6, 3, 6, 10, 15, 21, 4, 10, 20, 35, 56, 5, 15, 35, 70, 126, 6, 얼마냐? 21, 56, 126, 200, 52, 7, 28, 이 정도까지 커지진 않아요. 84, 210, 얼마? 462가지. 근데 네가 보면 그 60개라 말하지 않아? 맞아.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어요. 60에다가 7을 곱하면 얼추 비슷해. 어디 고친다는 거면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면 또 더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그거를 응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게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에서 요쯤 어디 있는 P를 거쳐서 간다고 쳐봐.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일단 P로 가요. 일단 P로 가요. 일단 P로 가요. 1, 2, 3. P로 가는 게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다시 P에서 다시 B로. P로 가요. T로 일, 가는 거리랑 2, 마지막에 B로 가는 3, 거리로 곱해지는 4, 건가요? 5. 5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 A에서 B로 가는 중이야. 사건이 지금 현재 동시에 이어지는 중이야. 분류해야 되는 상태야. 이어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P로 가는 경우, P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따로따로 분류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P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 아까 대전 거쳐서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50가지. 50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찾기, 최단거리, 최단 경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21번인가 22번부터 25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파워편에 이 최단 경로 문제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개념표는 맞습니다. 응? 개념표는 못 봤어요. 부산치고. 그대들에게 제가 촬영을 끊기 전에 한마디 부탁을 드리자면, 누군가 너의 말을 집중하길 원한다면 니들도 남 얘기 듣는 습관부터 들여라. 지들은 말 못해갖고 막 이렇게 무슨 얘기든지 해야 되겠다고 계속 이렇게 따발따발 하면서, 내가 아까 135페이지라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또 몇 페이지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네, 촬영은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